자, 이번 시간 자폐 범주성 장애에 대한 부분 살펴볼 건데요. 자, 여러분 이제 장애 유형이 바뀌었습니다. 자폐 범주성 장애는 사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하는 그 용어를 바꿔놓은 거예요. 자폐 스펙트럼, 자폐 범주성, 그 다음에 법적인 용어에서는 자폐성이라고 하는 아주 다양한 용어로 우리가 불린다. 이거 알고 계시고요. 자, 그렇다면 자폐 범주성 장애의 정의 중에 개념 정립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 앞서 지적장애처럼 한번 우리 개념 정립의 변화 부분 한번 보면 제일 먼저 자폐라고 하는 용어를 먼저 사용을 했는데 1911년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인 블루러 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정신분열증 환자를 기술하기 위해서 처음 사용한 단어예요. 근데 이분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실은 여기 나오는 캐너에 대한 얘기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분이 제일 먼저 사용했다. 그다음에 자신만의 세계로 고립되는 의미, 즉 나 안에 갇힌다, 자기, 셀프라는 의미의 그리스어와 오토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부르냐면 자폐라고 하는 말을 오티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터스라고 하는 말이 붙었고요. 또 자폐는 1943년 미국의 소아정신과 의사였던 캐너라는 사람, 사실은 요 위에 있는 요 부분보다는 캐너에 대한 얘기 훨씬 많이 하거든요. 11명의 자기가 임상을 했던 11명의 아이들에게 유아자폐라고 기술하면서 사용되기 시작된 그런 우리 배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정신의학회 APA가 편찬하면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고 하는 요 DSM-5, 우리가 보통 무슨 지침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자폐의 공식적인 진단명을 이제 자폐성 장애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즉 자폐성 장애라는 말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법적인 용어거든요. 그래서 법 안에서 특히 한국의 법에서는 여전히 자폐성 장애라고 사용해요. 오티스틱 디스오더. 그런데 이 DSM-5에서 아주 공식적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이렇게 ASD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스라고 하는 것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혼용이 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용어는 굉장히 광범위해서 이미 30개월 이전에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서 장애를 보이고 또 상상력 이런 부분이 좀 어렵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이고 상동적인 행동, 이 세 가지의 손상을 공유하는 다양한 장애 유사성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하죠. 시기적으로도 30개월 이전에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거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각 개인에게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특성, 그 다음에 증상 이런 것도 다 다르고 독특한 기술, 지식, 특정 분야에서 그 범주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봤더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우리나라 법이에요. 그 중에서도 무슨 법이라고 했어요? 교육, 학교에서 사용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2008년도에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이라고 하는 기존의 법에서 정서장애라고 이야기했던 그 범주를 이제 자폐성 장애라고 독립적인 장애로 분리하기 시작했던 게 바로 2008년이에요. 이런 상황이고요. 이 과정에서 자폐성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다 요렇게 이제 명명하게 되는 거죠. 자폐성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의미를 보면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역시 학교와 관련됐으니까 교육적인 성취,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장애인복지법에서는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는 역시 자폐 범주성 장애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자폐성 장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화기 자폐증, 비전형 자폐증에 따른 언어, 신체 표현, 자기조절, 사회기능, 그 다음 사회의 능력 이런 것이 어떻게 됐어요? 장애가 나타나서 역시 이제 장애와 관련된 얘기니까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얘기하고 있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